부동산을 팔고 또 갈아타는 데 있어서 수익만 챙길 수 있다면, 다음 준비만 돼 있다고, 이렇게 모든 것이 플랜이 짜 있다면, 매주 금요일 날 보러 와요 박미 연예계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박미 TV의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외에 대한 집 이야기도 있고 해서요.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Q&A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싫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액수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또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제 프로도 들으시면서 다음에 어떻게 이걸 가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자산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저는 저의 프로를 보고 계시고 또 질문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픈이 되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되실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닉네임도 얘기 안 하고요. 전혀 다른 닉네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미세스 히, 이름도 아니고 뒷자도 아닌 다른 쪽의 이야기로 해서 닉네임을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스 히에 대한 Q&A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님. 지난 수개월간 박미님의 TV를 열심히 보았다. 아무래도 상담을 진행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막연하게 유튜브를 보고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멤버가 되어서 상담을 받게 되면 더 좋은 계획이 세워질 듯 해서요. 감사합니다. 뭐 좀 이렇게 많이들 질문해 주시다 보니까 또 더더구나 멤버를 이렇게 또 설정이 이렇게 우리 회사에 되면은 조금 더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저는 최근 분당 땡땡땡, 용인 땡땡땡 아파트를 모두 매도하셨네요.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쑥날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말이 정답인가, 굉장히 저한테도 뭐 틀린 말을 했다, 맞는 말을 했다,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생각할 적에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급격히 낙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낙폭이,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집이 10억으로 간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조금 곤란하죠. 한 20%에서 25%, 원래 내가 봤던 30억에서 최소한대로 25, 6억까지 갑자기 집값이 떨어졌다, 이런 걸 보고 폭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IMF 때처럼 30억이 10억이 가는 예는 아니고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20% 정도 이렇게 낙폭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하시고, 그때 준비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죠? 이게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여기 강남 지역은 팔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양도세 때문에 꺼리고 또 종부세 때문에 그래도 팔기는 해야 되는데 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중에, 6.1제 대책이 나온 후에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양도세를 더 걷겠다, 누가 집을 팔까요? 이러면서 저의 말도, 양도세 문제로 인해 집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이 종부세를 1,000만 원 더 내는 것이 낫지, 차라리 안 파는 게 낫다, 이렇게 집을 걷어들이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집을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또 오를 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팁을 하나 드릴 수 있겠죠. 오르면 내리기도 하고, 내릴 수도 있고, 또 많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특히나 재건축은 내림폭이 좀 덜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만, 재건축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남으로써 오랜 시간을 헌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므로, 시간이 많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시간이
나는 많지 않다. 또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 또는 세금을 종부세를 너무 많이 내게 되면 나는 안 된다. 이게 종부세 뭐 강남에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누구누구 뭐뭐뭐 유명하신 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1억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된다네요. 1억이면 상당히 높은 집값을 가지고 있는 강남의 집값이죠. 1억을 종부세를 내는데 앞으로 종부세가 1억 정도 내는 사람한테는 더 세금을 때리겠다. 1억 5천을 내는 건가요? 아, 정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게 폭발하기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집은 다 떠나서 내가 수익만 챙길 수 있다면 세금도 조금 내고 그래도 자그마치 3, 4억 정도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을 팔고 또 갈아타는 데 있어서 수익만 챙길 수 있다면 다음 준비만 돼 있다고 이렇게 모든 것이 플랜이 짜 있다면 아무래도 세금 종부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골머리 썩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세스 히 두 채를 제대로 파시고 저는 제대로 팔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익도 좀 남기셨으면 많이 남기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어쨌든 그 다음 투자처로 이미 결정을 하셨네요. 자, 분당의 근생 조그맣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이렇게 유튜브 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용하게 이거를 매수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구의 생활주택 분양권까지 이렇게 그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중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거나 그리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혼하는 사람도 나이 들어서 되게 많고요. 이미 이런 독신으로 살아오는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제가 한 35년 전부터 미국에 다녔는데 그때도 보면은 혼자 마트에서 멋지게 생긴 모자 탁 쓰신 시험 이렇게 달리신 분이 마트에서 혼자 시장을 보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혼자 마트에 와서 저기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미국을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물론 본인이 혼자 멍원에 앉아서 책이나 보고 뭐 TV만 보는 것은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이혼했던 또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여자친구도 만나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후 30년이 넘었는데 5년 전부터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비롯해 이혼한 사람 또 총각 처녀들도 결혼하기 싫다, 애 낳기 싫다 뭐 이래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중구 쪽에 생활주택 분양권은 굉장히 괜찮다.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소위 말해서 수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혼자 사는 주상복합형 오피스나 오피스텔 또 아파트까지도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월세 또한 잘 나올 것이다. 이게 월세가 잘 나와줘야 앞으로는 전세 제도가 많이 줄고 없어지면서 월세 제도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요. 2007년 제 책에도 이미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 전세 제도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은 뭐 거의 60% 정도가 전세, 40%는 월세를 내는 이 제도가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미세스 히가 가지고 계신 두 채의 아파트를 파시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이 분양권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당 근 곳에 투자하신 곳을 이메일로 다시 받았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 4개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상가 건물, 원룸은 8개, 투룸이 2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즘 같은 시절에 요즘 같은 현실에 있어서 상가가 밑에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핫한 지역도 허다못해 압구정동 가로수 이런 것도 임대
이렇게 써붙여 있습니다. 그만큼 비즈니스 하기는 힘들어지고 상가를 세를 놓기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경험을 해봐서 이게 룸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자고 또 거기서 자기네들이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은 사람들이 전 월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터득하게 돼서 항상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경험이 있고 돈이 준비가 돼서 자기의 계획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상가 건물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만일에 흔들리게 되거나 이자를 많이 붓고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자기가 지출해야 할 돈이 많을 경우에는 상가 건물을 사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1년 또는 2년까지도 비워놓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상가는 역시나 공실, 거기다 분당,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정확하게 답을 주시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봐도 어디 뭐 한가하게 가게들이 다닥다닥 있는 곳은 아닌 듯 이렇게 보입니다. 해서 굉장히 말을 조심하려니까 힘이 드네요. 그래서 상가가 새가 나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계획을 여러모로 저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너무 한 6개월 이상 기다리다 안 나가면은 다른 계획을 잡아서 또 그것에 본인이 또 다른 새를 놓기 위해서 주인들이 커피집을 하거나 뭐 음식점은 힘드니까 못 하더라도 뭐 책을 읽는 책방으로 이렇게 뭐 사람은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책방은 예 사람들이 와서 프리 공짜로 책도 볼 수 있고 커피 한 잔 뭐 기계 같은 거 놓고 뽑아서 뭐 한 4,000원씩 받으면서 자리값을 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형식의 모습을 보여주면 또 이것을 가게를 내놓게 되면은 또 이 공실 자리보다는 그곳에 뭔가가 들어와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새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장소이므로 좀 생각을, 연구를,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상가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룸도 3개가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원룸은 곧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또 사람이 살기는 뭐 한쪽에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주소를 안 주셔서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공기도 맑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그리고 또 지금 전세난에 부딪힐 일들을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해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실 세계는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드님께서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하고 있네요. 아우 샌프란시스코 아우 갑자기 샌프란시스코에 수도 없이 갔습니다. 또 자랑한다고 또 왜냐하면 제가 LA 살다 보면은 쭉 타고 가면 5시간 반 가면 샌프란시스코예요. 중간에 가자마자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안 갑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모텔 같은데 탁 있으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바닷가 값도 쌉니다 이 모텔들이. 그러면서도 A급 특급처럼 잘 돼 있어요. 중간에 딱 쉬어가지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쫙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바다가 보이는 그곳에서 크림 차우더 하나 먹으면서 새들이 비둘기 막 이렇게 나르면 저 비둘기 그래 사진도 찍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요. 쓸데없이 비싸요. 그 값을 올려놓은 장본인들이 바로 차이니스. 또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중국 애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특히나 옷가네가 많은 애들이 살아가지고 백화점을 한번 갔더니 농담 아닙니다. 블루밍데이에 갔더니 그냥 샵에 문을 다 닫아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보지도 못하게 해놨어. 그러고 보니까 그냥 중국에 한 명이 탁 앉아가지고 그냥 뭐 그 내시들 같이 그 백인 애들이 탁 다니면서 옷을 들고 막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 샌프란시스코 정말 중국 애들이 돈 많은 애들이 많이 산 데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군요. 절대 샌프란시스코에 집 사지 마세요. 쓸데없이 너무 비쌉니다. 해서 들여다봤더니 샌프란시스코에 집을 살 것은 아니고 바로 2년 후에 하와이 오하이오 여기는 또 와이키키 해변이 있고 알라모아나 비치가 있는 곳이죠.
다운타운도 있고 정말 이게 조그마지만 너무 엑기스가 가득한 이곳에 우리 미세스 히께서 아드님이 이렇게 혹시 있게 된다면 이곳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본인 말고 아들이 하와이에 오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젊은 나이지만 멋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하얘졌습니다. 살이. 하와이 있으면 그냥 시까맣게 쫙한 게 그냥 정말 그냥 서핑 그냥 타지도 못하지만 스탠드업 보드 그 무거운 거 저 튜브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바람 넣어가지고 또 노 젓는 걸 이거 한번 하면서 그 다음에 끝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딸려서 나중에 신경질 나이가 드니까 신경질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혼자 이렇게 누워있다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튜브 접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게 서울에 누구 오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드님이 하와이에 오래 있기를 희망한다.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미 TV를 보며 하와이 부동산에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으로 해외에서도 관리가 수월한 하와이 부동산을 미리 구매했다가 실제 아들이 거주할 쯤에 하우스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역시 하와이는 우리 미세스 히가 원하는 그곳에는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번화한 곳이기 때문에 콘도미니엄 40층짜리 콘도미니엄 또는 와이키키 해변 쪽은 전부 호텔.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이 집을 사놓고 쓰러지셨지만 다이아몬드 헤드 위쪽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한국인들 굉장히 많이 삽니다. 물론 20억짜리 집을 비롯해 40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소위 말해서 큰 사람들은 기본이 200억, 어떤 분들은 2천억 2천억 싼 겁니다. 재벌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정말 거기다가 3천억짜리 집 이런 곳에 딱 아주 기가 막히죠. 풍수도 좋고 밑에는 그냥 탁 보고 자기 앞에 또 물이 있고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와이키키와 알라모아나 비치는 주택이 없고 여기서 조금 저는 다들 차를 타고 가는데 땀을 저는 막 흘리면서 걸어갑니다. 배낭을 메고 이게 운동이야.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걷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딱 올라가면 다이아몬드 헤드 쪽에 또 이게 또 비치를 낀 집들이 조금한 집들 갈아타는 것도 괜찮지요. 월세도 아주 잘 나갑니다. 거기는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콘도미니엄도 마찬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시려면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파트, 미국에서는 콘도미니엄 이런 곳에 집을 사놓고 자 팁을 드리자면 하와이의 오하이오 이곳에는 처음에 시작을 콘도미니엄으로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물론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값으로 봤을 적에는 LA에 좋은 집이나 뉴욕에 좋은 집들에 비교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뭘 따져서 비싸다 생각하냐 하면은 공간, 스페이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원베드룸이 보통 100만 불이 넘습니다. 10매도.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비싼 것도 아니죠. 사실 강남 1억이지 않습니까? 해서 그곳에 콘도미니엄을 사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나중에 주택까지 넘어가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처음에 콘도로 시작을 하셔서 주택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요즘 또 최근에 집값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미국도 물론 이제 하와이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들은 집값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와이에 투자는 콘도로 시작을 하셔서 그 시작하는 게 새롭게 짓는 분양하는 콘도를 찾아서 나중에 수익이라는 것은 100만 불에 샀는데 130만 불에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 후에 정리를 하고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바로 원하시는 주택
뭐니 해도 다이아몬드 헤드 쪽이죠. 물론 조금 하이웨이를 타고 20분에서 30분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곳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마리나 딜레이 같은 그런 요트장 이런 것들이 준비된 곳들이 있지만 조금 시내와 떨어진 외곽 지역이라 뭐니 해도 저는 시내가 최고라 생각합니다. 투자처로는. 그리고 렌트도 잘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와이는 투자처로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송준기가 최근에 집을 산 곳이 콘도미니엄인데 그것은 다 만들어져 있는, 처음에 분양한 곳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고 수년이 흐른 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 최소한대로 40에서 50만 불은 본인이 그곳에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새롭게 짓는 콘도미니엄은 굉장히 지금 하와이가 핫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에서 많이 짓고 있다는 정보를 드리고요.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들의 하와이 거주 계획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하우스를 구매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원하고 결정한 대로 모든 것이 평생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와이에 있다가 여기는 좀 좁다,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 그래서 제가 또 LA에도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에 좋은 곳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한테도 좋지만 한 곳에 머물고 계속 있는 것은 자기가 정한 집이 계속 죽을 때까지 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런 것보다는 하우스로 시작을 해서 하우스로 끝나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콘도로 적은 돈을 가지고 시작해서 또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고 또 실증이 나면 또 다른 곳으로, 다른 시, 다른 주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머리에 두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미세스 히 정말 Q&A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이것도 해외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겠다 할 적에는 언제든 질문을 주십시오. 저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저는 직접 투자를 해보고 팔고 사고 이동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아드님 건강하게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와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